정법시대란 말이 있죠. 예, 요즘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그러고 또 이제 후청 개벽시대가 도래됐다고 얘기도 나왔고 드시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정법이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정법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러보고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법이라는 것이 뭔가 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대가 이게 정법시대라고 그러고 이 시대가 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쭉 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법시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후천 개벽시대라고 그러는 건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슨 개벽이 왔다고 무슨 크게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미 후천 개벽시대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관심 많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탐문할 시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법이라는 것은 법이 바로 섰다는 얘기인데 바른 법의 시대라는 거죠. 바른 법의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있었는데 법이 제대로 그 법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법과 위법과 편법이 난무하던 시대였었다 말하자면은 제가 그 정법 시대라는 얘기를 들은 게 2012년 제가 초에 저도 이제 이쪽 계통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12년 초에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정법 시대가 도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일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한 그런 시대가 오는 모양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또 실질적으로 좀 그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로 유독히 우리가 힘 있는 분들이 우리가 사법부에 의해서 죄의 심판을 받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범죄 사실들, 여태까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다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리고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욱더 이렇게 고발성 짙은 국민을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예전에는 무슨 PD 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종방에서조차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시민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거 하나하나도 밝혀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설마에 했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법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법이 만민 앞에 평등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만민 앞에 평등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근데 이것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지 않나? 이제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부의 최고의 기관인 대법원에서 13명의 판사가 전원 뇌물수수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고 판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 뇌물수수금이라고 우리가 봤던 것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이 여기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이거 뇌물을 분명히 받았다 하고 인정을 했고 9억에 대해서는 8명은 거기에 유죄를 인정했고 5명은
인정하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판정을 내린 예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대법원 판사 13명이 전원이 이것은 불법행위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도소에 가 계시겠대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는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했으면은 감춰주고 뭐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법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 입법부에 계신 분도 지금 10명 넘게 지금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구속 수감되신 분들도 있고 좀 구속돼 있고 계속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 그다음에 그 재벌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복권해달라고 이렇게 눈치 보고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런 아주 비참한 꼴을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 참 치사한 꼴을 우리가 저희한테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점점 그렇게 잘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법시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힘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힘이 있을 때 그들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힘에 원천이 국민이라는 것을 이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국민이 외면하면은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이 다 알게 된 거예요. 5천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5천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추가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이 외면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에도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국내 여론이 자신을 외면하면 자기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외면해버리면 다음에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국민이 주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국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법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법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모든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정보도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 정보 자체도 어떻게 됐어요? 정보를 주무르는 사람들이만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발휘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0, 90%가 오픈되지 않고서는 그 정보가 정보로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돼버렸죠.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아니라 정보를 나눴을 때 힘이 돼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었지만 정보를 나누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 사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건 매수한자고 힘을 상징하고 여성을 상징하는 건 바다 해자 아니에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법시대예요.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고 모든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지혜 시대로 가고 있고 바로 그런 지혜 시대의 그 상징인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천개벽 시대, 말하자면 정법 시대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회가 도래된 겁니다. 오죽반 모두가 스스로 자기 가슴에 양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정법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